자, 2020년 1월 15일 9시 27분에서 28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자, 주가 지수가 아니고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수하고 환율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을 해왔죠. 뭐 돈 버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미리 주가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고 원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걸 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돈을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 거고 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장을 봐오고요. 자,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환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못 맞추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전시간 방송도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자, 이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박스권도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그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방향성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어 1년 전부터 이거 지금 이 모양을 그려놓고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박스권 여기까지 오고 조정을 받을 거다. 이게 뭐 이게 지금 바로 나온 얘기라 그러면 좀 우습겠죠. 미리 여기까지 올라가고 304까지 가서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395.35까지 갔어요. 9호까지 참. 9호까지 가다 보니까 뭐 0.5 모자라는데 뭐 그게 뭐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를 예상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하락이 나올 거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사실 이런 봉이 나오면은요. 이런 봉이 나오면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는 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런 봉이 나오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21선 기준까지는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60이라고 이격이 넘어 벌어져 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격 좁히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다시 상승이 이어져야 될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물 지수도 어느 정도 이 이격 좁히기에 들어가는데 이 박스권에서 이격 좁히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 정말 장이 강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얘네 조정 다 마무리되면 얘가 올라가고 이 6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황은 좀 뒤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이격 좁히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연결 선물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것도 1150원 찍고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와주죠. 그리고 이 지금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에 어느 정도는 뭐 인버스 쪽으로 다시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전 월요일 날 방송을 보시면 어쩌면 이렇게 미리 알고 대응을 했는지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제 이런 준비성에 다음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자, 이제 1136원, 37원 여기까지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좀 정정을 할게요. 1136원이 아니라
오버슈팅, 물론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넣읍시다, 이거는. 이건 넣고 가기로 합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버슈팅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게 지금 이런 기술적인 거보다는,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환율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이제 제외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그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시장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한번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과연 미국은 지속적으로 올 2020년도 주식이 상승이 될 건지 제가 전에 시간에도 약간 그 언지를 했었었죠. 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일단 달러 같은 것도 봤으니까요. 자, 우리 이 지수는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전 고점까지가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예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지금 그 예상도를 그려본다고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도 잠깐만 이게 아니죠. 자, 이게 좀 요 정도였죠. 요 정도까지만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요번에 오프 모임 때 제가 1년치 예상도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지금 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1년 전 예상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다음 목표치는 315까지 보는데요. 자, 304가 왔으니까 304까지 여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 작년 9월까지 지금 이렇게 빠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자, 1차 목표치 290 몇이었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304까지 지금 2차적인 목표치로 했었죠. 자, 이렇게 그 예상을 미리 해놓고 지금 시장을 보는 거와 그냥 무자비로 그냥 시장을 보는 거는 엄청 달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1년 전에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놓고 또 이게 구간 목표치를 정해놓고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희한하게 자신있게 얘기해. 무슨 창피를 당할 거냐고 하면서도 해. 이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재밌죠. 이 그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는 게 지금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폭만 지금 그린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방향성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방향성만 그리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이 A 지점까지 간다고 이 방향성을 짧게 잡아놨더니만 뭐 이거 짧게 가는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요. 제가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 지수나 환율이나 뭐 주가 움직임들을 보냐면은요. 일단 시장의 흐름과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술적하고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를 제가 근거라는 거죠. 자료를 찾아내고 만약 이렇게 될 건지 정말 빅리치는 예상도를 딱 그려놓으면 희한하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탈출도 하고 꼭지에서 뉴스 나와가지고 내려와 버리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뭐 마치 어 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같은 뭐 희한함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으면 어떤 목표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표를 향해서 주가는 간다. 근데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 지점까지 가는데 이 지점에서는 오면은 또 한 번 조정이 나오고 다음 목표치가 위든 아래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는 특히나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하고요. 분명 저는 이 부분을 미국으로 달러가 많이 몰려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가 나올 거다. 그리고 들어간 달러는 다시 글로벌로 나와가지고 굉장한 순환이 일어난다. 즉 달러 통화 승수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분명히 목표치를 설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몇 분들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격증이 있고 명문대를 나오고 뭐 정말 외국의 뭐 경제 경영 이런 관련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오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학자일 뿐이지 재테크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 이런 호구들이 예상하는 재테크가 아닌 경제 논리적인 공부만 하다가 보다가 그만두겠더라고요.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실전으로 매매를 하고 정말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서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시장 목표치 설정 기본적인 분석은 차트예요. 이 차트가 이렇게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게 좀 뒤바뀌었는데요. 이 기술적인 분석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서처럼 기본적인 분석이라 그러면 재무제표나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회사가 어떤 뭐 새로운 R&D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하듯이 시장 자체도 지금 놓여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감안해서 이 차트에 대한 예상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분석에 의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해석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찾아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기본적인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 원인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해결과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예상도라는 것을 그립니다. 예상도를. 근데 이 예상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거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100%가 지금까지 맞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제가 조금 뭐 주제 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와 같이 이런 시장을 읽어내려고를 하는 거를 목표로 방송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니 제가 1, 2년에 이거를 지금 그 공부하고 이게 지금 차트를 그리고 방향성을 얘기하고 목표치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면 지금 전문가들이 저와 같은 이 방송을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이라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저와 같이 이렇게 수치나 방향성까지 예상도까지 그려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방송에서 쉽게 지금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쉽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던 안 믿던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제가 방송을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지금 시장을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도 방송을 그다지 다시 되돌려서 보지를 않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 카페에 처음 오셔가지고 정말 그 카페 시작할 때부터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됐는데 울산에 사시는 그 성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모르시니까 제가 예상하고 뭐 이런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차트를 그리고 이런 거를 아예 포기를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라 하는 거 그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폭까지도 다 수익이 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공부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내가 빅리치처럼 정말 이 시세를 다 예측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그것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빅리치가 하는 말이나 어떤 거를 이해를 해야지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 방향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양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 나도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 전문가들도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힘들어서 예상도 그리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 빅리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괜찮다니까요. 아니 왜 자기가 꼭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뭐 내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방향성 맞춘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어디서 뭘 가져오면 가져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별로 지금 저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보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하고 환율 전망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죠. 근데 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원달러 환율은 역시 어느 정도 위에서 지금 왔는데 얘도 오늘 꼭지에서 샀으면 상당히 뭐 또 수익이 나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지금 자 밑꼬리는 달고 있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5분봉이나 30분봉으로 보면 여기 240 5분봉에서는 241 분선 여기 이제 저점 맞고 내려왔는데 제가 봐서는 요 밑에까지 더 내려와서 이게 30분봉으로 보면 아마 60분까지는 이 이격 좁히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 파란색이 60분 봉인데요. 요거까지는 아마 조정이 들어가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참조해서 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옵션이나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150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얘는 30분 보면 이격이 어느 정도는 좁혀졌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들이 지금 아침에 다시 반등 나오다 조금 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제가 코스피 200을 이제 304까지 목표치를 두고 봤는데 이 목표치 보면 이제 315까지 나와요. 자, 315에 여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정이 나오고 이격이 좁혀지고 새로운 상승 시도 여기 박스권 위에 304를 돌파하면은 이제는 315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1단계 이게 뭐 지금 뭐 말이 많죠. 빅들이다, 스몰들이다 뭐 이렇게 많은데 이 자체부터가 좀 웃기는 얘기라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자, 추가 관세는 아직 완전히 감면을 안 시켜주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대선까지는 이어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2년에 걸쳤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년에 걸친 2천억 달러 뭘 살 것인지 이 2천억 달러는 거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완제품 한 750억, 에너지 한 500억, 서비스 분야에 한 350억, 그리고 농산물 부분에 400억 달러를 아마 이제 매수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침에 그 한상춘 님이 하는 한국경제의 그 굿모닝 아침에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국제금융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장 해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침 6시 30분에 하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 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의 그 국제금융 뭐 지금 세계는 요 부분은 우리가 보는 국제금융 뉴스하고 같이 한번 꼭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시장을 봐야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완제품은 지금 보통은 이제 비행기나 보잉사 비행기나 그리고 자동차 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테슬라 전기차가 됐건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많이 있죠. 그런 거 하고 에너지는 한 500억 정도. 자, 중국도 이 에너지 부분에서 중동을 확 쌩까고 이게 미국으로 이렇게 돌려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이야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모두 포함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 부분은 이제 이게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농산물을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해도 이 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데나 아르헨티나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다 지금 구매를 못 하게 되면 상당히 브라질도 이 농산물 판매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뭐 원자재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브라질로 봐서는. 자, 이런 것도 한번 염두하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 조작국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안화는 단기적으로 강세 기조로 가든지 중국이 일시적인 위안화 절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미국의 간섭으로 갈 건지, 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 환율 부분에 요번에 그 1단계 협상을 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위안화가 오르던 내리던 여기에 그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유럽발의 위기, 즉 영국의 브렉시트나 유로화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위안화도 약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 7위안, 8위안 근처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중국이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게 절상이나 이게 절상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절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위안화 강세가 됐건 약세가 됐건 간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8위안까지도 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얘기했던 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 중국 부채 문제하고 구조조정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은 2010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이 하다가 이제 멈춰버린 게 왜 멈췄냐면 이 중국의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중국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다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발췌를 하고, 뭐 논문들 보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디에서 발췌해 왔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뉴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1대1로라든지 중국에서 기업들 구조조정에 2010년부터 쭉 해오다가 2013년도 6월 30일에 우리가 지금 자주 보는 15금리 있죠. 이게 13%나 급등을 해요. 이게 중국이었으니까 이게 진짜로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게 버텼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거 금융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2014년부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채 발생으로 2010년도부터 해온 구조조정도 모두 이제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돈이 이제 필요해지는 문제가 나오고, 최근에 뭐 지방은행에 대한 이제 부도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떠들고 있는 뭐 중국발 금융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 나와가지고 이게 2010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 오다가 13년부터 돈이 부족했던 상태인데, 이걸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2020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뭐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고 지방은행이 망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언제부터 중국을 연구했다고? 모든 걸 다 알아. 아니 전문가는 모든 걸 다 알아. 빅리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전문가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종목 상담을 받는데, 세상에 무슨 종목 하나 딱 얘기하면 바로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 세상에 고점 저점 이거 줄거워 가지고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거는 저는 적어도 종목 하나가 물어보면은 2, 3일 정도는 보고 이거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종목을 딱 보자마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그 이 얘기 들어보면 더 웃겨. 난감하거든.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빠져 있는데 이거 괜히 팔라고 그랬다가 올라가 버리면 또 원망 듣고 이럴까 봐서 이거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세요, 이런 짓거리 하는 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빅리치는 전문가 아니에요. 빅리치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이지 절대 저는 전문가라는 소리 안 합니다.
세상의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움직임을 제대로 읽어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야 뭐 재테크는 아주 쉬워지겠죠.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마 서프라이즈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장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정말 희한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증권사 통해 가지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이 환율 적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는 것도 일단은 생각해 보자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이걸 흡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마 시장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제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죠. 2014년, 16년이니까 자, 15, 16, 17에 하나 돌아오고 그 다음에 18, 19년도 요게 지금 계속 발행하는 게 2020년도까지 계속 돌아와요. 지금 계속 돌아오겠죠. 3년 이게 연장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채를 계속 안고 롤오버 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2020년도에도 이게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2020년까지 과정이 이어지는데 최근 이제 15금리 보면은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금리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매일 오전 11시에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그리고 왔는데 여기 지금 거의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게 단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지죠. 이게 금리가. 자, 이걸 보시면은 뭘 아실 수 있겠어요? 이걸 쭉 보면은요. 지금 장기는 돈을 풀어서 이제 롤오버가 되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 달짜리부터 지금 이제 서서히 자금이 또 이게 경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틀 전에도 하락을 했고, 계속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 자체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증권시장을 부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이런 상황인데,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미국은 전혀 그러질 않죠, 지금.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된 양적 완화의 주가 지수를 지금 양적 완화하고 주가 지수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자, 요 부분은 제가 저기 음악을 한번 듣고 계속 이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변형된 양적 완화는 제가 레포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여러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의 변형된 양적 완화는 이제 레포라는 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자산을 사들이는 거죠. 자산을 사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로 하다가 점점 지금 이거 장기로 들어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리는 거죠. 사주니까 달러로. 시중에 달러를 더 푼다는 얘기는 이 달러는 분명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이 그 채권이나 이런 건 다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 요게 이제 원래 이제 BS라고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BS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게 이제 자산 부분만 따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면 자산은 그 다음에 자본하고 부채를 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장부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이제 어 BS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요즘에는 희한하게 기억들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둔해지는 경우가 이게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양적 완화하고 주가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미국 증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해외 차트를 보면은 이 주봉이 가버리네요. 보면은 자 이제 목표치를 3,336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바로 올라가 버리면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목표치라는 건 있잖아요. 기간적인 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채우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조정을 크게 받아버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예상도를 제가 이거 S&P도 공개를 안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게 이격 좁히면서 3336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세요. 그리고 2019년부터 이런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이런 하락도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이 또 나오고 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나스닥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나스닥도 목표치를 이게 이제 요걸 바꿨어요. 목표치를 좀 보기 좋게 9,440인데 정말 얘도 다 왔어. 근데 얘가 여기서 목표치를 채워버릴 건지 아니면 내려왔다가 목표치를 채우고 또 내려오는 모양을 만들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 얘기하기는 좀 지금 시간도 없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얘도 자 목표치가 28,057인데 요걸 제가 목표치를 여기 만들어놨는데 이게 없네 지금.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목표치를 더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격을 어느 정도는 좀 좁혀줘야 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장 끝나갈 무렵에 제가 구리는 뭐 계속 상승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닌데 잠깐만요. 요거네요. 자, 미국의 연준의 이제 변형이 된 양적 완화. 자, 레퍼를 포함해서 지금 자산을 줄이는 것도 있고 늘리는 것도 있는데 늘리는 게 훨씬 더 많아지면서 자산을 줄여요. 자산을 줄이는 걸 뭘 줄이냐면 MBS라고 그래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기지 채권은 거의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잔뜩 사들였던 이 모기지 채권이 지금은 정말 알짜가 돼가지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이게 만기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걸 지금 계속 팔면서 시중에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만기가 돌아오면 달러가 연준으로 들어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내보내면서 레포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자산을 지금 사들이고 달러를 지금 밖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러라는 놈이 달러라는 놈이 분명히 미국의 시장 은행으로 갔겠죠. 은행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뭔 짓을 하려고 이게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자국의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은 또 글로벌로 또 흘러나가겠죠. 근데 마침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지금 그 조건들이 있죠. 아마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만약에 오더가 들어온다면 이 오더가 들어온다면은 앞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다 말았지만 오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도 관세를 해제시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대선 뭐 트럼프의 대선까지 이거를 관세 세금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지들이 달러를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뭔가 압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압박을 줘야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싸게 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제 갖춰지고 달러가 이제 들어갈 때 아마 이 중국이 좀 돌아가는 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라죠. 이 G2로 따지면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인데 이 G2에 수출하는 게 뭐 거의 50% 이상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몇 프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둘이 싸움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죠. 이게 1980년대 일본을 보면 일본도 수출하는 품목이 뭐 소니의 그 조그만 그 녹음기 헤드셋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마이마이라고 뭐 그랬었는데 자, 이런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수준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뭐 우리하고 지금 보면 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뭐 별로 있는 거 있습니까?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뭐 수출에서 저 중점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이 G2에 굉장히 쏠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반도체 뭐 중국이 쫓아온다든지 대만이 더 뭐 분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굉장히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정말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미국 연준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걸 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자산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요걸 좀 보는데 이 자산이 이게 줄고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2004년 3년부터 안정적인 걸 보였었죠. 사실 미국 증시도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을 이렇게 했었죠. 2007년도 8년도까지 7년도까지 자, 이런 상승을 보이는 부분이 이런 구간이었어요. 자산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다. 자, 위기가 왔을 때는 이처럼 강한 자산 매입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은행들의 채권을 사주고 이러면서 별도의 양적 완화와는 달리 이런 변형된 양적 완화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간혹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는 지금 위기가 2012년부터는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변형된 자산 매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증시 상승이나 글로벌로 돈을 많이 갖다가 뿌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정적인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2018년도부터 자산을 줄이는 거죠. 채권을 줄이고 달러를 걷어들여 버려요. 자, 재밌는 건 여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가요. 2019년 공교롭게도 9월이에요. 9월부터 사기 시작해요. 빅리치도 그러면은 이거 보고 예상도 그린 거냐? 아니, 제가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돌아설지 어떻게 알아요? 1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년 9월부터 201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부터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얘네들이 9월부터 다시 자산 매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2020년까지 갔는데 이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한 거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를 외치겠죠. 당연히 고를 외치겠죠. 고 하겠죠. 이거는. 근데 이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계속 시장은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돈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달러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완전히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안 드는데 몸살이나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양해하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게 비교 차트를 막 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미국 연준 FRED 여기 그 이코노믹 리서치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어는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비교 차트를 그려보시려면 여기 에디트 그래프로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S&P니까 S&P라고 치면은 아마 S&P 500이 나오죠. S&P 500 치고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된 다음에 여기 와서 차트를 보시면은 요 밑에 까만 게 지금 S&P 차트예요. 이게 안 맞아요. 비교 차트를 보려면은 그러면 Y축에 레프트 라이트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자산이라 그러면 이쪽이 이제 그 S&P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라인을 레프트를 라이트로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S&P 지수가 나오고 반대편에는 연준의 자산 매입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거 그려놓고는 막 대단한 거 뭐 하는 것처럼 이거 봤죠 어쨌죠 뭐 하는데 정말 좀 우스운 일이죠. 근데 S&P는 재밌게도 이렇게 짧게 나와요. 비교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 이상하게.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짧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자산 늘려가는 거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죠. 각도까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 수준하고 지금 요 3년도부터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 S&P 이렇게 올라가신 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003년도까지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줄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이 계속 되다가 어디서부터 여기 줄어 가려고 하는 이 부분부터 지금 주가가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줄였다고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은요. 이렇게 내려와야지 정상이에요. S&P가 거의 1600까지 내려왔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워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많고 그래서 풀린 돈이 많았다. 뭐 양적 완화가 뭐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 뭐 하면서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데 해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늘어나는 거 9월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제가 S&P 그 예상도도 그렸었죠. 근데 얘들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를 9월까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산 돈 이게 늘리는 부분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산을 줄이면서, 자, 채권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줄였다는 거는. 그럼 시중에 달러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달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국의 주가나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글로벌에서 돈이 이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시중에, 이거는 지금 연준의 밸런스 시트죠. 자산이죠, 자산. 거기서 저기 뭐야,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이 줄고 있으면 주식도 빠져서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미국 증시나 미국 부동산이 좋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일이 들어가 버린 거야,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주가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계획된 거야. 그 트럼프라고는 하기는 그렇죠. 미국 정부가 계획을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트럼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사실 비교를 해야지, 세 개에 넘어가 버리면 한 차트는 조금 희한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시 추가를 하나 더 해보면은요. 나스닥도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을 해보면 나스닥 100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추가를 하면은요, 이렇게 자 추가되는데, 역시 나스닥 100은 아마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으냐면은 두 개밖에는 안 되니까, 이 나스닥이 이렇게 하면서 S&P가 죽어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게 5년치로 한번 줄여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더 좀 정확하게는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봤던 S&P는 이렇게 작아져 버리니까 비교 차트를 보면서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요걸 하나 지워 볼게요. 라인을 하나 이렇게 지워 버리면은 리모브 하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S&P만 지금 보면 5년짜리를 보면, 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약간의 각도가 내려오지만 상승은 계속된다. 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는데 거의 줄이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런 상황에 나오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이제 완전히 줄이기 시작하면서 한번 급락이 나와서 꿀럭이고, 정말 줄여버린다고 줄였는데 이미 목표가 있어요. 여기까지 줄인다고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는 더 자산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정도만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계속 상승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정말로 주식을 하고 전문가라 그러면은, 아니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정도는 이게 생각을 하고 봐야지. 정말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엉뚱하게 무슨 물가지수 보고 뭐하고 이런 차트 보고 뭐 고용 보고, 아니 고용은 지금 한번 보면은요 엄청 올라가 있는 데서 조금 줄기 시작하니까는 이거 가지고 무슨 경기 침체니 2020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니 뭐하니, 이런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그걸 또 따라서 보고 이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안심하죠. 자,
연준이 달러를 관리를 하는 데니까 연준에서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이거 방송했으니까 또 이제 어떤 또 철없는 인간들은 또 이거 보고 또 변형시켜 가지고 또 엄청나게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의 이 밸런스 시트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이 S&P가 나오니?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왜 안 나오지? 아, 기간을 봅시다. 기간을 보시면은, 2020년도 1월 7일께 나왔죠. 근데 요거는, 요것도 1월 1일까 나왔어요. 1월 1일 거밖에는 안 나왔으니까 한 20일 정도 늦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미리 예상을 한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정말 해드릴 말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지속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반복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한번 보고 나머지들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양봉이 지금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옵션을 양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정리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흔들면은 개인들이 아마 또 그 파생 포지션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쨌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달러도 오늘 아침에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또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딱 사면은 이 꺾이는 부분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이게 날마다 방송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빅리치 카페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날도 경제 전망에서 1월 14일 날이죠. 어제 아침에 요걸 이제 써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추세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 장세다. 그리고 이 양봉 나올 때 제가 일단은 하락으로 지금 우리 지수를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역시 1150원에 도달하니 또 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죠. 그리고 올해는 욕심을 버리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제가 막 이것도 타이핑을 빨리 하다 보니까 물음표가 또 이걸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딱 선 그은 데까지 왔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건데 이제 1136원 점 80전 여기까지는 갑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해외 차트로 돌아가 가지고 자, 구리는 분명히 제가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지금 구리도 상승이 나오죠. 어찌 됐건 간에 구리의 생산과 소비는 중국이 1위예요. 근데 이제 무역 그 이제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밀가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옥수수하고 콩을 뭐 주문을 넣어도 쿼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옥수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두나 자, 대두도 지금 이제 뭐 거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석유. 자, 석유는 60일 요 밑으로 내려왔죠. 제가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도 지금 뭐 재고량이니 뭐
오펙에서는 60에서 70달러를 유지하겠다는 등 뭐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데, 지들이 60, 70 이거 한다고 해서 이 가격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지. 분명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고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결국 이 원유는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분명히 움직인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으니 당연히 빠져야죠. 근데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여기 61선 저항이고, 요 박스권 요 부분에서도 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희한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보이고 위안화도 강세 보이는 상황인데, 자,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협상 앞두고, 이거 보세요. 제가 6.8889까지가 목표치라고 그랬는데 6.867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박스 깨기는 어려워요. 여기 만들어진 박스권은. 자, 이 박스권이나 이런 것도 요번에 오프에서 제가 한번 이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그 오프 참석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슬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모양이 나왔었죠. 여기 추세까지도 한번 갔다가 오는데, 아마 얘는 목표치를 이쪽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아마도.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가 흔들리면 당연히 유로도 흔들리겠죠. 자, 유로도 지금 요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유로를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지금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추세대를 한번 기억에 놓으셨다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엔화를 한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엔화는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아베가 지금 요번에 이제 환율 조작국 이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겠죠. 왜?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또 이런 조작에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미국의, 제가 봐서는 음모론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묵인 하에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공조를 해서 중국을 공격한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 달러가 지금 완벽하게 강세를 보인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보통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안 통화로 일본 엔화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박스권 위에 부분 이제 걸치면서 다시 달러 강세가 나올 때 이 부분을 완성하러 내려간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참, 금도 봐야 되겠네요. 금은 얘기를 드렸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정말 이 갭이 올라가면서도 만들어지고 내려오면서도 만들어졌죠. 요거는 이제 방향성이 엄청 클 텐데, 요 갭까지는 매꾸고, 요 갭도 지금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모양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요런 모양이 지금 나오는데, 나왔다가 다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아주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기도 지지부진 하겠죠.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끈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구간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도 달러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서 봤을 때 이런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하고 참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부양을 한다고는 계속 하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자금난에 부딪히는 부분,
그리고 얘도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일본도 역시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주식을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이제 박스권을 여기 이제 만들어진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돌파하면 계속 올 상반기까지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주식도요. 그러니까 엔화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이렇게 동조 이거 달러 강세 보일 때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거죠. 엔화는 반대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동조를 보이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도 어느 정도 또 한 번에 어, 아베노미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참조로 해서 보시고, 자, 오늘도 지금 이제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 양매수에서 지금 양매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양매수에서 양매도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근데 이게 지금 매수로는, 금액으로는, 순매수로는, 이제 계약수로는 이게 풋이 더 많고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그 설 연휴가 지금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지금 옵션은 아마 양매수에서 양매도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많이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 자본이 왜 이렇게 들어오지?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자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나온 달러들은 지금 글로벌로 나와서 우리나라도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완전 시장이 개방이 되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 퍼펙트하게 지금 시장을 보다 보니까 좀 흥분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읽어갈 수 밖에 없고, 또 제가 봐서는 크게 AI라는 놈이 시장 자체를 뒤바꿔 놓지 않는 이상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바뀌더라도 또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물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얘가 갑자기 매매 패턴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은 이 읽어내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빠질 수 있고 어떤 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물론 목표치를 정해놨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도 틀릴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시 이거를 되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살면서 분명히 살다 보면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시간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듯이 이 우리 주가지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방향을 맞춰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상도를 그려놓고 또 지금 그런 조건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경제 공부를 한다고 무슨 아까 그 연준 차트 같은 거 막 해놓고 이게 이러고 무슨 어디 골드만삭스니 JP 모간이니 리포터 갔다가 분석하고 그놈들이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놈들이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해석을 해서 만약에 시장을 잘 볼 수 있다면, 자, 내일 당장, 아니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예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왜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를 지금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뭐 논문을 쓰실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간만 지나거나 인터넷 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걸 공부해 가지고는 절대로 시장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예 목표치 이렇게 설정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워낙 이제 강세 보이니까 우리 지수도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고 도전은 나오는데 이 거래가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시장을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왜 이 304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 되게 잘 까먹어요. 저는 이렇게 목표치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그릴 때 이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올라가서 이제 4파, 5파 나오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그 전 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에 따라서 예상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그려놓은 예상도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만 일단 즐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 오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활기차게 재테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